봄이 무르익어가면서 릴찌낚시 대상어 중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성돔에서 뱅에돔으로 릴찌낚시 마니아들의 시선이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 사용하는 기사의 필자인 김정욱 씨가 선호하는 봄 뱅에돔 낚시 장르는 선상찌낚시입니다. 낚싯배로 30분 이상 가야 도착하는 중장거리 섬 주변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선상찌낚시를 특히 좋아합니다. 다양한 뱅에돔 낚시 장르 중 대형급을 걸어낼 확률이 가장 높은 장르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월간 바다낚시 앤 시루어 2022년 5월호에 연재된 김정욱의 릴찌낚시 이론과 실전 24편 반잠길지 채비를 이용한 선상 뱅에돔 찌낚시 따라잡기라는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기사의 필자인 김정욱 씨는 거제도 지세포에서 갯바위 낚시 전용선인 해리모를 운영 중이며 쯔리겐과 랜서 그리고 퀴마 필드 테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릴찌낚시 전문가입니다. 뱅에돔 선상찌낚시를 즐기는 출조객 사이에서 봄은 절대 놓칠 수 없는 시기로 통합니다. 산란 활동에 돌입한 뱅에돔이 섬 가까이 접근하는 계절이라 어느 때보다 평균 씨알이 굵고 대형급 입질 빈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필자인 김정욱 씨의 홈그라운드인 거제권에서도 봄에 40cm 이상 되는 굵직한 뱅에돔이 솟구치는 선상찌낚시 출조지가 적지 않습니다. 중장거리 섬인 홍도와 소고울비도가 대표적인 곳입니다. 대형급 봄 뱅에돔 선상찌낚시 채비. 포인트를 결정하는 일이 선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 채비는 낚시인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효과적인 채비를 구성하기 위해선 봄 뱅에돔이 가진 습성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뱅에돔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밑밥 효과가 좋은 낚시 대상어입니다. 밑밥들을 따라 수면까지 떠오르는 유일한 릴찌낚시 대상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봄에도 뱅에돔이 밑밥에 유혹돼 상층까지 부상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산란기를 맞아 홍도나 소구울비도 같은 남해동부 중장거리섬 갯바위 가까이 접근한 대형급 봄 뱅에돔은 활성도가 비교적 높은 상황에서도 바닥층을 쉽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직벽지대에서는 벽에 몸을 딱 붙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잔챙이급은 잡어와 어울려 떠오르기도 하지만 대형급은 바닥에서나 벽에서나 중층까지도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닥층을 잘 벗어나지 않는 대형급 봄 뱅에돔을 노릴 땐 어떤 채비를 사용해야 할까요? 필자가 운영 중인 낚싯배를 이용하는 출조객 대부분은 봄에 홍도 해상이나 소구울비도 해상에서 선상 뱅에돔 찌낚시를 할 때 투제로, 제로알파, 제로 구멍찌를 어신찌로 사용합니다. 뱅에돔 활성도가 높은 여름이나 가을에는 그런 구멍찌 채비를 사용해야 확률 높은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먹이 활동을 할 때조차 쉽게 부상하지 않는 대형급 봄 뱅에돔을 공략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착수 후 상층부터 탐색이 시작되는 채비가 아닌 처음에는 신속하게 가라앉고 6m 전후 수심대부터 공략이 이루어지는 채비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게 필자인 김정욱 씨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필자는 봄에 홍도나 소구울비도 해상에서 선상 뱅에돔 찌낚시를 할 때 6m 수심대부터 탐색이 본격화되도록 만든 채비를 애용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채비도처럼 채비를 구성하면 입질받을 확률이 낮은 수심층, 즉 상층을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어 한층 효율적인 낚시가 가능합니다. 비구멍찌와 G3 좁쌀봉돌 2개가 조합된 반유동 채비를 사용하면 어신찌 잔존부력이 완전히 없어진 예민한 상태에서 6m 수심대를 집중 공략할 수 있습니다. 비구멍찌와 G2 좁쌀봉돌 2개가 조합된 반유동 채비는 찌가 찌매듭에 닿기 전까지, 즉 미끼가 6m 수심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미채비가 신속하게 가라앉습니다. 비구멍찌 부력보다 G2 좁쌀봉돌 2개의 침력이 크기 때문에 찌매듭이 닿는 순간부터는 어신찌를 포함한 채비 전체가 천천히 가라앉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밑밥과 미끼를 쉽게 동조시킬 수 있는 장길찌 채비가 되는 것입니다. 찌매듭 위치와 좁쌀봉돌 침력과 개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입질 수심층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이 채비의 장점입니다. 채비도 속 채비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줄에 찌매듭을 묶습니다. 찌매듭 위치는 전체 찌미 수심이 6m 정도가 되는 곳이 적절합니다. 그런 다음 찌멈춤 구슬을 원줄에 끼웁니다. 원줄에 어신찌를 끼우고 찌멈춤 구슬을 하나 더 끼웁니다. 그런 다음 원줄과 목줄을 직결하고 목줄에 바늘을 묶습니다. 이 채비에서 구멍찌 아래에 끼운 찌멈춤 구슬은 어신찌가 직결 매듭 아래로 내려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채비는 탐색형 수중찌나 기능성 찌멈춤 고무가 없기 때문에 조류 영향을 덜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캐스팅을 하거나 채비 운용 시 라인 트러블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부피가 비교적 크고 중량이 무거운 구멍찌를 사용할 때는 어신찌 아래에 찌멈춤 구슬 대신 조류를 잘 타는 기능성 찌멈춤 고무인 쯔리겐 조수 스토퍼를 달아도 됩니다. 필자가 어신찌로 가장 선호하는 제품은 쯔리겐 구멍찌 X라이너입니다. 이 제품은 롱라이너와 슬림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두 모델 모두 찌구멍의 파이프 직경이 4-2-4 구조로 설계돼 원줄 빠짐이 부드럽고 어신 전달이 선명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찌구멍 입구와 끝 양쪽은 구경이 4mm인데 반해 파이프 중간 구경은 2mm로 좁기 때문에 저항이 걸렸을 때 반응성이 뛰어나 약한 어신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필자 봄 선상 뱅에돔 낚시 출조 에피소드로 7년 전쯤 봄에 홍도 해상으로 선상 뱅에돔 낚시 출조를 했을 때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날 필자는 투제로 구멍찌 전유동 채비를 써 상층부터 바닥층까지 폭넓은 수심층을 탐색하는 패턴으로 뱅에돔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캐스팅을 할 때마다 빈바늘이 올라왔습니다. 구멍찌에 어신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미끼가 매번 사라졌습니다. 초리 때 움직임을 보고 입질을 파악하기 위해 뒷줄을 잡은 상태로 입질을 기다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미끼는 그대로 달려나왔지만 뒷줄을 잡고 있는 상태라 밑채비가 가라앉지 않아서 입질도 없었습니다. 이번엔 채비에 변화를 줬습니다. 수심 6m 때부터 탐색하기로 마음먹고 비구멍찌로 반유동 채비를 꾸렸습니다. 예민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좁쌀봉돌을 목줄에 물려 어신찌 잔존 부력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찌매듭이 구멍찌에 닿는 순간, 즉 미끼가 6m 수심대에 도달했을 때 바로 입질이 왔습니다. 다만 미끼를 물고 늘어진 건 뱅에돔이 아니라 망상어였습니다. 그래도 투제로 구멍찌를 사용할 때와는 달리 어신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찌매듭을 1m 정도 올려 7m 수심대를 공략했습니다. 찌매듭을 조절하고 채 5분이 안 돼 다시 입질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40cm급 뱅에돔이 수면에 떠올랐습니다. 투제로 구멍찌 전유동 채비는 입질이 왔을 때 찌 파이프 내부를 통과하는 원줄과 밑채비 사이의 각도가 커지기 때문에 어신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입질이 예민해서 원줄에 전달되는 저항이 약할 경우 원줄이 찌구멍을 느린 속도로 통과하면서 찌에는 어신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유동 채비보다 반유동 채비가 더 예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전 경험으로 깨닫게 해준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필자가 뱅에돔 낚시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부산 형님입니다. 어느 날 그 형님과 선상 뱅에돔 찌낚시 출조를 하게 됐는데 0.85 구멍찌 반유동 채비를 사용해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뱅에돔 낚시를 하는데 왜 0.85 구멍찌 반유동 채비를 사용하십니까? 이번 호에서 필자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수면부터 중층까지 미끼를 가라앉히는 시간에 뱅에돔 한 마리 더 낚았다. 얼핏 이 대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숨은 의미를 깨닫기까진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산 형님은 대답을 하고 채 5분이 안 돼 0.85 구멍찌 반유동 채비로 40cm급 뱅에돔 2마리를 연달아 걸어낸 것입니다. 그 형님은 두 번째 사자 뱅에돔을 뜰채에 담아 낚싯배 위로 올려놓으면서 한 마디 툭 건넸습니다.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니도 얼른 채비 바꿔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디낙TV는 앞으로도 월간 바다낚시엔 시루어에 게재되는 유익한 기사들을 꾸준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